계속해서 9강의 세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ust understand that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그러면은 비즈니스 그럼 사업이 아니라 busy, 바쁨이 되는 거죠. 형용사에다가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쁨이 not necessarily,는 항상 꼭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oes not necessarily equal. equal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거죠. 바쁨이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다. 꼭 동등한 것만은 아니다. 뭐랑 동등해요? productivity는요, 생산성이죠. 바쁜 게 꼭 생산성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in order to accomplish anything in life,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we must prioritize. priority 그러면은 우선순위고요. prioritize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기다라는, 원래 eyes 그러면은 뭐뭐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realize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이 주제문이에요. 여러분들,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매겨야 된다. 꼭 바쁘면 생산성이 뛰어난 게 아니고 바빠야지 좋은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착착착착 그 순서에 따라서 해가야지 생산성이 진짜 높은 거다. 마냥 바쁜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면 뒤에 불완전 뭐뭐 하는 것이죠. we put 우리가 놓는 것 어디에? at top of our list. 그럼 여기서 list는 무슨 리스트예요? 이 우선순위 리스트죠. 우선순위 리스트의 맨 위에 있는 것, 우리가 놓은 것은 결정한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우리가 가지는지도 결정합니다. 뭐로부터요? 매일매일로부터. 매일매일으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결정한다. 뭐가요? 우리의 우선순위 리스트의 맨 위에 있는 것은 결정한다고요. 자, 뭐뭐한 것은 당연히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사 써야 되죠. 여기서 뭐 ing 골라버리면 동사 없는 문장이 되니까요. 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에 뭘 놓는지, 그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하루하루에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순서화를 시키는 게. The truth is,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는 are unconscious about, 뭐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합니다. How we truly spend our time, 우리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prioritizing, 이거 정말 발음이 나 왜 이렇게 안 되냐? prioritizing things,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that don't really matter to us. 여기도 지금 관계사 다음에 삽입절이 we say가 나오고 있죠. 없는 셈 쳐주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처리하면서 things를, 근데 무슨 things예요? that don't really matter to us. 여기서 matter는요, 중요하다 라는 동사인데 관계사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뭐뭐 한, 니은으로 말을 바꾸시겠죠? 다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처리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처리를 하면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만약에 지금 밤 12시예요. 이제 자기 직전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잘 사용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얻은 건 없는 것 같네. 그렇다면 대부분은 10중 8구 무언가를 하죠. 일을 하던가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시간을 써도 뭔가 의미 있게 시간을 못 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처리를 하면서, 동사 ing 나오고 있죠. 동사 원형 쓰시면 망합니다.
그리고요,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게 be unconscious of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이 unconscious를요 oblivious로 쓰실 수 있어요. 선생님 oblivious 명백한 아닌가요? 명백한은 obvious지, obvious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oblivious는요 인지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고요. unaware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2, 3학년에서도 나오는 단어죠. oblivious가 고3 단어예요, 여러분들. unconscious about 이거나. 자, 아무튼 그래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서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른다. We waste. 일단 이거 볼게요. 시간을 사용한다. spend 시간, waste 시간. 물론 이건 낭비하면서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고, use 시간.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떤 동작 하는데. 그럼 여기 ing로 써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spend 시간 동사 ing, waste 시간 동사 ing, use 시간 동사 ing.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의 추가적인 시간을 동사 ing, TV 보는데, 불평하는데, 그리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mindlessly, 무심코, 그러니까는 생각 없이 이런 뜻이죠. 생각 없이 스크롤은 마우스로 스크롤 내리는 거죠. 스크롤 through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별로 무심코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즉 시간 낭비하는 거 예시죠. 그리고 시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역시 사용합니다. 시간을 동사 ing 하는데 전화상으로 말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we don't make good use. 좋은 사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좋은 사용을 만들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사용합니다. 시간을 동사 ing 하는데 traveling to and from work. traveling to 일로 가고, 그리고 일에서부터 오는, 그 여기서 여행한다 그냥 편하게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동한다라는 뜻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터로 가는 이동이나 일터에서부터 오는 이동 동안의 시간을 우리는 또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회사원들 되면 맨날 출퇴근할 때 그냥 저거 핸드폰 보거나, 핸드폰으로 웹툰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거나, 뭐 그게 되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생산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좀 교육적인 것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방송을 듣거나, 뭐 단어를 외우면서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원들도요. 일터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도 학원에 오는 동안에 차를 타고 가면 거의 뭐를 좀 많이 하냐면, 애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 앱으로 그 뭐 BBC라던가 아니면 테드 영어를 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교육적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잘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차를 타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we do. 우리는 합니다. so much. 많은 것들을 in a day. 하루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wonder. 궁금해합니다. where all of our time went. 어디로 모든 우리의 시간이 갔는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을 어디다 썼지? 잘 모르네. 자, 이제 주제문 또 나와요. 7번하고 이제 저기 위에 있었던 파란 색깔 밑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였었죠? 인생에서 무슨 일이든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 나온 겁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하루가 다 끝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시간을 어디다 썼지? 뭔가 성취된 것도 없고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Once we get honest about how we are actually spending our days.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지면 become honest.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지면 get honest, become honest, grow honest 형용사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honestly 부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솔직해지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절이에요. what은 뒤에 불완전이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how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하루들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해지시라고요. 맨날 점수가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안 나오지? 공부 진짜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해요. 그럼 공부할 때 100% 집중을 다 해서 하나? 1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100% 집중을 해서 해요? 1시간 동안? 아니죠. 딴 생각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끄적끄적거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보란 말이에요.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100%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하라니까 하고 좀 대충대충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can begin to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뭐뭐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대신나 which 관계대명사로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rt taking back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다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는지를 좀 깨닫고, 이게 이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솔직해지고,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수행을 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살짝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낭비 없이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시간 소비에 대해서 인식을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낭비 없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되찾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좋은 글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9강의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genius. 텀은요,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용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단어요. genius라는 단어, 용어. genius는요, 형용사로 천재인 혹은 명사로 천재 둘 다 되는 말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뜻은요, ingenuity가 있어요. ingenuity. 이거 여러분들 앞에 인자 붙여갖고 천재적이지 않은 인 것 같죠? ingenuity도 이게 천재성, 독창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생겼죠? 앞에 인자가 붙었으니까 이거 반대말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ingenuity, 천재성 똑같은 뜻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잘 써주세요. 그래서 천재라는 용어는 can be traced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틴어인 ingenium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는 아니겠죠? 라틴어겠죠? 나중에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또 파생이 되고 라틴어가 이탈리아어 뭐 이런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다 파생이 되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라틴어 인제니엄에서 나왔다라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니엄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타고난 재능. genius도 타고난 재능이란 뜻이구나. The essence of this talent is 그래서 이 재능의 핵심은 즉 천재성이죠. 천재성, 이 재능의 핵심은 is seen,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져요? Original productivity라고 여겨집니다. 독창적인 생산성. 그렇죠? 뭔가를 독창적으로, 즉 남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혹은 남이 이전에 만들지 않았었던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천재성이죠, 여러분들. 그걸로 보여집니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사는 대수로 쓸 수 없죠. 이용하는 혹은 이용합니다. 대담한 직관을 이용을 해요. 직관성. To access new area of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담한 직관력을 이용도 합니다.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요. 자, access 다음에 to를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뭐에 대한 접근이니까 access to 아닌가요? to를요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원래 access 다음에 그냥 뭐에 대한 접근 이럴 때 access 다음에 명사를 바로 써요. to를 안 씁니다. 자, the reason who has genius, the person who has genius, 죄송해요. reason이 아니고 person이네요.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네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 근데 천재성은 뭐냐면 a brilliant creative power, 뛰어난 창의력의 힘인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is also known as genius. 천재성을 가진 사람도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t was not until the Renaissance that people began to describe an artist's creative potential or the source of inspiration as genius. 자, 여기서는 일단 이런 구문이 있어요. It is, 여기서는 it was인데요. It was not until A, then 주어 동사. 그러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then 이야 하다, that 이야 하다 이런 뜻이에요. A 하고 나서 비로소 that 하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술적인 잠재력과 영감의 원천을 뭐라고 불러요? 천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에 이르고 나서야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을 뭐라고? 천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즉 천재성이라는 단어는 어느 시대 이후부터 나온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나온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되셨죠? 나름 강조 구문입니다. 르네상스이기 전까지 르네상스이고 나서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의 특징은요. 이 강조 구문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평범한 문장이 되는 거죠. 강조 구문 빼면 뭐부터 시작해요? Not until부터 시작을 하죠. Not until the Renaissance. 여러분들 not until부터 시작하면 뭔지 아십니까? 문법적으로? 부정어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정어부터. 자, 부정어로 시작을 하면 주어 동사를 어떻게 써줍니까? 의문문처럼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도치를 쓰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그럼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자, it is not until A that 주어 동사. 그러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 한다라는 뜻인데 not until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설명하자면 한 5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It is not until A that 주어 동사.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 한다. 순차적으로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근데요. 이건 강조 구문이라서 it is 그리고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not until A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not until A.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정어구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도치를 시켜서 도치시킨다라는 것은 의문문 형식처럼 써준다라는 거죠. 의문문도 아닌데 그래서 people began을요 did people begin to describe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요 it was하고 that을 빼게 됐을 때에는 not until the Renaissance did people begin to describe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급입니까? 이거는요. 문법적인 게 이거 나오면 다 틀려요. 진짜.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러한 예술적인 잠재력이나 그 영감의 원천을 천재성이라고 부르기도 시작했습니다. The key significance for invention. 창의력. invent는 이제 그 뭡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뇌가 멈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 인벤션 뭐예요? 여러분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창의력이라고 볼게요. 여기 나온 거. 창의력의 핵심은 is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입니다. The so-called 소위 이른바 천재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발전시킵니다. 생각을 무슨 생각이에요? That no one has had previously. 그래서 아무도 이전에 가진 적이 없었던 생각을 천재는 가지는 거고요. and 자 누가 말했다시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애버리시고요. That genius must be considered as the very opposite of spirit of imitation. genius 천재성은 간주되어져야 합니다. the very는요 바로 그 강조해요. 반대라고요. 뭐의 반대? 모방의 정신, 모방 정신의 반대로 천재성은 고려되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천재는 생각을 개발시킨다라는 거다. 무슨 생각이요? 그 전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가진 적이 없었던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창의력의 핵심이다. 창의력의 핵심은 that 뭐뭐라는 것 그리고 또 that 뭐뭐라는 것이 바로 이 창의력의 핵심이에요. that절 그리고 and 나오고 또 that절 여기 that으로 써야지 which 쓰면 안 됩니다. that 뭐가 뭐뭐라는 것 그리고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이 바로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의성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천재가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도 그 전에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생각 스티브 잡스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천재성은 또 뭐예요? 뭐의 반대예요? 모방 정신과 반대다 여러분들. 자, opposite은 반대라는 뜻이죠. sameness가 동일함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겠죠. sameness 써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mitation이 모방인데 creativity 써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천재성은 모방 정신과도 또 완전 반대의 대꾸를 이룬다. 모방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따라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 이미 이 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뭔가 만들었어. 뭔데? 딱 봤더니 되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얘를 모방한 거밖에 안 되죠. 선생님이 만들어낸 무슨 작품은요? 그럼 그거를 창의성을 발현시켜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은, 그리고 천재성과 창의력은 또 똑같은 건데 그 창의성은 모방 정신과 반대이기도 하다. 접속부사 두 개 나오고 있네요. In addition, 게다가 켄트는 밝혔습니다. that 뭐라는 것을요. 천재성은 cannot indicate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보여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how genius brings about its product, 어떻게 천재가 그의 생산품, 결과물을 이끌어냈는지, 가져왔는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다. 천재성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니까 부사죠. 뭐를 과학적으로 못 보여줘요? 천재성은 어떻게 천재성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 but 대신에 보여줍니다. 룰을요. 룰은 그냥 프로덕트,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as nature, 자연인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우,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와, 되게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창의성이 있으면 그런 거를 만드나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천재성은. 천재성이 어떠한 결과물을 이뤄냈을 때 그 결과물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그까지 갔는지,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hence, 따라서 where an author owes a product to his genius, O는요, A는 B 덕분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덕분이냐면 그의 천재성 덕분에 어떤 작품을 작가가 만들어낸 거라면, 그러한 경우에 그는 does not himself know, 그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요. It does not, not하고 nor가 나오면 또 뭐뭐이지도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는 스스로 어떻게 그러한 생각, 즉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결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nor is it in his power, 그의 힘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invent the like, 여기서 the like는 비슷한 것이라는 명사죠, 여러분들. 결과물과 똑같은 것을 또 창조해낼, at pleasure or methodically, 체계적이든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든 창조해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e the sam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것, 또 똑같은 것을 전달해 주지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끊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천재성 혹은 본인의 창조성, 창의력, 천재성에 의해서 결과를 낸 사람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창의력이 발현돼서 그 결과를 만든 사람은,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인이 창의적으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이 나온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였죠? 왜냐면 왜 어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왔냐면 창의력이란 것은 모방 정신하고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모방을 해서 무슨 펜을 만들었어요. 얘를 본따서 이 펜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잖아요. 이 펜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길게 만들었고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쓰기 좋게 펜을 길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만드는 거는 체계가 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펜을 버려. 그리고 또 그 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그 모방의 그 원래 형태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게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었던 창의적인 거였어. 그럼 어쩌다가 이러한 창의적인 물체가 나왔는지 설명이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체계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다가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스스로도 모른다니까요. 어쩌다가 그러한 생각까지 가게 됐는지 스스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비슷한 걸 또 만들어내. 이 창의적인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왜요? 뭔가 원형이 돼서 그걸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결과물을 전달해 주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이런 볼펜 같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그 책이요? 책을 쓰게 되면 책 안에 뭔가 누군가의 창조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창조성이라든가 천재성이 이 책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요. 어떤 백만큼의 천재성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와, 이 책 쓴 사람 천재야. 와, 이렇게 천재적인 어떤 생각을 했냐?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어쩌다가 이만큼 천재성이 발현된 책을 썼는지 자기 스스로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야, 이 A라는 사람이 이 천재성의 책을 썼잖아. 그걸 읽어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또 다른 책,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가라는 책을 천재적인 책을 썼는데 나라는 또 어떤 천재적인 책을 쓰기를 이 사람들이 바랄 수가 있는데 못 써낸다니까요. 자기도 모른다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책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똑같은 책을 또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진 책이겠죠. 그렇지만 천재성이 또 100% 발현이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책에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체계적으로든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든 했을 때 똑같은 정도의 창조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물을 창조해낼 그러한 힘도 없다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창조성이 드러나지는 천재적인 작품을 만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요, not 그다음에 nor 또 모릅니다. 있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정을 쓸 때 앞에 부정이고 또 뒤에 부정을 쓸 때 no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름 컴마 뒤에 부정어가 시작되면 동사 주어로 또 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s, it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여기 도치로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도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천재적인 결과물을 전달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결과물을 또 줄 수도 없어요. In such precepts 지침으로 뭐 하는 지침이에요? 이 관계대명사 대수로 좀 바꿨을 수 있는데 이거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그냥 좀 알고 계십시오. 자, 뭐 같은 would put them in the position to produce similar products.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장소에 그들을 놓는 그러한 지침으로서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요. 내용이 좀 어렵죠?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천재성의 기원. 앞에는 쉬웠어. 천재성의 기원은 라틴어 인제니엄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독창적인 생산성과 뛰어난 창의력을 일컫는 말이며 르네상스 시대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부터 그 말이 많이 사용이 됐다. 예술적인 창의력이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지니어스라고 불렀다. 근데 이 말은 천재성이라는 말은 모방하고 생반대가 되는 거다. 모방이라는 것은 이거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가 있고 그 원형이 있는 거죠. 원형이 있는 거죠. 모방품은 항상 원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참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니어스 천재성은 어떤 그 원형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서부터 뭔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 창의력을 얻은 사람이 어쩌다가 그 과정을 가지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모르다 보니까 또 재현도 불가능하며 아까 그 책을 쓴 거 말씀드렸죠? 야, 이 책이 이 A라는 사람이 쓴 책 읽어봤냐? 완전 대박 쩔어. 창의성 대박이야. 이 사람이 언젠간 또 나라는 또 창의성이 이렇게 뛰어난 책을 써주겠지. 근데 못 쓴다니까요. 재현이 불가능해요. 또 천재력이
이 창의성이 그만큼 드러난 작품이 또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지침도 전달하기 힘들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그 지침, 체계를 타인에게 전달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전달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니어스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4번 글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